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철로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고속철도망 뒤에 숨겨진 수조 원 규모의 전략과 기술 패권 다툼, 지금부터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만든 선로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십억 달러가 걸린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철도 기술 강국입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딱 네 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자체 개발한 나라니까요. KTX는 그냥 빠른 기차가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자부심 그 자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눈부신 성공의 그림자 속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국의 철도망은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100년도 더 된 낡은 일본식 표준이랑 최첨단 KTX와 함께 들어온 유럽식 표준이 뒤죽박죽 섞여 있거든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운영체제를 한 컴퓨터에서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같아요. 당연히 엄청난 기술적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 내부의 이런 기술 충돌, 사실 이건 훨씬 더 큰 싸움의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준 전쟁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USB 포트나 와이파이도 다 표준이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표준을 장악하는 나라가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21세기의 진짜 전쟁은 총이 아니라 바로 이 기술 규칙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표준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기술 세계의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언어를 할 줄 모른다? 그럼 미안하지만 세계 시장이라는 무대에는 올라설 수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표준 전쟁에는 크게 두 개의 팀이 있어요. 플레이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유럽이 주도하는 대유례 방식. 이건 정부나 국제기구가 모여서 자, 규칙은 이걸로 합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반면 다른 한쪽에는 미국이나 일본이 이끄는 데팍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이기는 놈이 표준이 된다는 아주 시장 중심적인 방식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게 그냥 순수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나라들이 자기네 기술 표준을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국 산업은 보호하고 다른 나라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표준이 뒤죽박죽인 나라는 이런 전쟁터에서 정말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주 야심찬 반격에 나섭니다. 바로 우리만의 통일된 철도 시스템, 즉 한국 철도 표준 KRS를 만들기 위한 거국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이 KRS 개발 과정은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합니다. 그냥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1단계 전 세계 표준을 샅샅이 분석해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2단계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국 실정에 딱 맞는 표준의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만든 이 표준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도록 만드는 정말 거대하고 장기적인 계획인 거죠. 이 프로젝트는 모든 걸 한 번에 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에 집중했어요. 예를 들어 램스라는 게 있는데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안전성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열차 믿고 탈 수 있나? 안전한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기준이죠. 또 EMC라고 최신 열차에 들어가는 수많은 전자장비들이 서로 오류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기술도 아주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돈입니다.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국부를 만들어내는지 그 경제적 효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조 6천억 원, 미화로 25억 달러가 넘는 돈입니다. 이게 바로 낡은 초기 KTX 차량을 교체하는 데 드는 시장 규모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이 해외 기업 주머니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 표준이 생겼으니 이 거대한 시장을 고스란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경제력 이득이죠.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해외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죠. 이걸 수입 대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만의 통일된 기술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수출 증대 효과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뒤죽박죽 섞여 있던 표준 때문에 발생했던 비효율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없애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고 경쟁력 있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표준화 여정의 끝에서 한국 철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100년 넘게 외국의 기술 표준에 의존하며 따라가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2004년 KTX 도입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하지만 2011년 KRS 프로젝트는 바로 그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술적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21세기의 진정한 승자는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술 표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제패하는 자가 바로 다음 시대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를 건설하게 되겠죠. 과연 이 경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